안녕하세요. 어젯밤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립니다. 최근에 두 죽음이 있었습니다. 백선엽 장군과 박원순 두 사람의 죽음이 연이어 하루새에 있었죠. 과연 이 비는 백선엽 장군님을 위한 추모 비일까요? 아니면 박원순이를 위한 비일까요? 제가 오늘은 제가 전혀 신문이나 인터넷을 아직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백지 상태에서 만약에 그 글을 읽으면은 제가 그 사람들의 생각을 자칫하면은 경도되고 대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잠깐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틀 내내 노가다를 했습니다. 노가다라는 것은 집 수리를 이야기합니다. 뭐 그 일이 제가 핵심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몸이 뻐근뻐근합니다. 피곤해서 목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는 어제 그 현대 아산병원에 백선엽 장군의 그 조문을 갈까도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눈앞에 닥친 일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내내 아주 중노동을 해서 온몸이 지금 땀을 아무리 못해도 한 바가지는 제가 쏟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두들겨 맞는 것처럼 몸이 지금 피곤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지 어떻게 합니까? 전업 유튜브처럼 아무런 직업도 없이 내지는 어떤 요즘에 좀 그분은 조금 제가 많이 변질된 것 같아요. 공모씨 너무 상업적으로 변한 것 같고 하여튼 느낌상 그래요. 처음에 출발은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그분처럼 그렇게 아주 하루 종일 그렇게 촬영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거의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생업을 하면서 그 자연스럽게 경험담을 얘기해주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걸 조금 풀어놔주는 그런 정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졌는데 백선엽 장군님의 그 조문을 가지 못한 거 좀 대신 가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그 두 죽음을 하루새에 제가 생각이 먼저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을 했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문을 갈까 안 갈까? 저는 항상 결코 100%란 말은 잘 안 하기 때문에 한치 앞을 못 보니까 사람은 그렇게 단정 짓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99.99% 문재인 대통령은 백선엽 장군의 조의를 표하는 그 방문을 하지 않을 걸로 보았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만약에 원래 원칙적으로 상식적으로는요 제일 먼저 가야 합니다. 뭐 이유는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뭐 역사적으로 어쨌고 뭐 친일 행각을 했고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역사자들이 하는 일이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간단히 얘기해서 6.25 전쟁 때 온몸을 던져서 우리나라를 구한 분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게 삶의 지혜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사회 시대상으로 봐서 친일이냐 아니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요즘 같은 때 그렇게 친일이 나쁘면은 요즘 같은 때 대놓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대놓고 친중 행각을 벌이는 그 사람들은 어떤가요? 누군지는 알겠죠? 우리나라에서 대체적으로 핵심 멤버들 전부 친중 인사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친중 이렇게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는 강압적으로 했을 거예요. 강압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자유의사로 지금 무슨 강압이 있습니까?
저희들한테는 강압이 있죠. 잠깐만요. 옛날 같지 않아요. 이렇게 좀 제가 피곤하다는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거의 그냥 그렇게 일이 이렇게 연속이 되니까, 이렇게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목이 지금 그렇고, 어제 정말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목도 지금 갈라집니다. 어쨌든, 뭔 얘기겠죠? 자기들은 우리 국민들한테는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권 핵심분들은 압박이 없잖아요. 지들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친중행각을 하는 것은 뭐냐는 얘기죠. 정말 국민들을, 저는 개돼지란 말도 싫습니다. 제가 반려견을 17년째 기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노예로 보는 거 아닙니까? 정말 발밑에 때려보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라도 이러면 그리고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문 가든 안 가든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자, 시자 빼고 한번 툭 터놓고 얘기해 볼 거예요. 백선엽이가 나라를 구했어요. 박원순이가 나라를 구했어요. 오늘 태만 두 죽음이니까. 박원순이가 나라를 구했습니까? 백선엽 장군은 나라를 구했어요. 거두절미하고. 얘가 나라를 위해서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이냐 이거요. 박원순이는. 어떻게 두 죽음을 대등하게 평가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또 한 가지. 정부에서 아마 그때도 제가 그 커뮤니티에다 올려놨죠. 제발 백선엽 장군님은 서울현충원에 좀 모셨으면 좋겠다. 그 전에 살아계실 때도 몇 개월 전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으니까. 도대체 백선엽 장군이 서울현충원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면 누가 들어간단 말입니까? 전직 대통령이요? 김영삼이가 자격 있어요? 김대중이가 자격 있는 겁니까? 이승만, 박정희까지는 올라가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백선엽 장군이 제일 좋은 자리에 양지 바른 곳에 묻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국가를 구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몸도 그렇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화가 나니까. 그래서 나라를 구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우대받는 세상, 그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대전현충원에 모실 걸로 이제 예상을 되지만은 생각해 보십시다. 도대체 서울현충원에다가 한 자리를 못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를 제가 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 자, 어찌됐건 또 길어진 이게 시간이 보이잖아요. 그런 말이 이제 막 이제 해죠.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저부터가 요즘에 거의 유튜브를 잘 안 봐요. 봐도 한 1, 2분만 보게 되고 길어봐야 5분. 물론 제가 뭔가를 탁 꽂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조금 내가 깊이 봐야 되겠다. 그거는 10분, 20분. 근데 거의 없어요. 10분, 20분 정도 보는 거고 그 외에는 그냥 쭉쭉쭉쭉 하고 그제 시간에 좀 민감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많은 이번에 최근에 그 부동산 정책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건 정말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저 자신부터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도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꿋꿋이 버텨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노가다하고 관리하고 집수리하고 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러가지 뭐 이렇게 임대차 분쟁 조정해주고 그 다음에 내용증명 써주고 그 다음에 뭐 내 할 일 또 보통 상담도 굉장히 많이 오니까 일단 지역에서 또 자 부동산에 관해서 모른다. 제가 최근에 또 하나 질문받은 게 있어요. 정말 친한 지인들 거는 다 제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무료로.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공부 좀 해라.
그 친구도 15년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신도 공부 좀 해라. 딱 한마디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 입장에 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찾아보려 그러면 1시간, 2시간 걸리는데, 대표님한테 여쭤보면은 1분이면 끝나는데 제가 왜 책을 봅니까? 그래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친하면 해주는 건데, 모르면은 그때 되겠죠? 모르겠습니다 하고 맙니다. 제가 뭐 그럴 의무가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저 자신부터 타격을 입지만 여러분들한테도 자기들이 칼을 쥐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그냥 버텨내시기란 말입니다. 사지도 말고 갖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 이 정책이요. 그리고 니들은 꼼짝 말고 세금만 내라.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하고 끊겠습니다. 시간상.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8년 이 무렵까지만 해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엄청난 소득주도 성장을 하고, 제가 제이노믹스라는 책을 보니까 이미 전에 예상을 했어요. 소득주도 성장을 하고 복지정책을 무분별하게 할 것이다. 국채 발행해서 엄청난 빚으로 다 할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제학자들이 그러게 되면 증세가 필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생히 기억합니다. 자료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제가 뭐 자료를 다 제시한 사람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생생히 나요. 그것도 어떤 경우든 현금 복지 정책으로 인해서 증세는 없다. 그런데 여러분, 1년도 안 지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엄청난 세금 폭탄이 이루어져요. 탈원전 때문에 전기료가 인상을 지금 누르고 있어요. 대선 때문에 또 까지 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누르고 있는 그죠? 세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부동산은 이제는 막 증세로 때리죠. 아직까지는 7, 80%의 우매하고 멍청한 국민들이, 그래 부자들 때리고 강남 때리고 다주택자 때려지니까 좋아서 그 재미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국민들도 우리 국민들인데 어떡합니까? 그 국민들이 이 정부를 지지한다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일단 사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보유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고 팔기도 못하니까 보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눈 똑바로 뜨고 하루하루, 그러니까 뭔 생각을 망상에 젖어 있으면은 그게 계속 이상한 대로 우울증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2가지, 3가지, 여러 가지 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몰두하다 보면은 어떻게든 만들어서라도, 그 다음에 생업에 열중하고, 그래서 생업 열중하라는 얘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삶의 지혜는 제가 꽤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라도, 그렇죠? 지금 간단히 얘기해서 중국 교포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그 저임금 뭐 그거라도 하십시오. 제가 어처구니없는 일을 현장에서 많이 봐요. 자, 설비 같은 거 뭘 쓰려고 그러죠. 최근에 노가다 하더라도 정말 어처구니 없어요. 제가 있는 곳이 강서구인데, 강서구에서 금천구에 일을 간다 그러면 안 가요. 동만 바뀌어도 안 가요. 화곡동에서 마곡동으로 일을 시키려고 그래도 안 가요.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서도 배가 불러 터졌어요. 저는 그랬죠. 거제도도 가고 완도도 가고 울릉도도 가겠다,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틀려먹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없이 살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버텨냅시다. 현 우리나라 상황은 정말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왜 백선엽 장군이 친일 행각했는지 없는지 가지고 끝까지 파냐는 얘기예요.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때 상황으로 그랬을까 보고, 친일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요. 그건 역사학자나 판단할 일이고. 그런데 이 대명천지에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대놓고 친중 행각을 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총체적으로 두 죽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대비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